키위생과 함께하는 신나는 과학 시간. 자, 오늘 어떤 내용이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자, 오늘은요. 비생물 요소가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물 도대체 환경에 어떻게 적응될까? 자, 요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너무 궁금하시죠? 자, 그럼 함께 들어가 봅시다. 자, 친구들, 비생물 요소라고 했습니다. 뭐 햇빛, 물, 온도, 뭐 공기 같은 거,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비생물 요소인데요. 이런 비생물 요소가 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하더라. 그래서 햇빛과 물이 콩나물의 자람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한번 알아보는 실험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페트병을 잘라주세요. 그렇게 잘라가지고 위쪽 꼭지 있는 부분 있죠? 입구 부분. 이걸 뒤집어서 아래쪽에 딱 꽂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윗부분, 이렇게 거꾸로 된 부분, 아랫부분은 물 받침대가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자른 페트병 4개를 준비해주세요. 자, 자른 페트병 4개의 입구 부분을 거꾸로 이렇게 해서 아랫부분, 잘라낸 나머지 부분 물 받침대로 요렇게 준비되었다면 여기다가 이제 탈지면을 깔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비슷한 굵기와 길이의 콩나물을 각각 같은 양으로 담는 겁니다. 준비됐나요? 4개 준비됐죠? 자, 그렇다면 이 4개 중에 2개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그리고 이 2개 중에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고 그중 하나의 페트병에만 물을 자주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페트병 나머지 2개 남았어요. 그렇죠? 자, 나머지 2개 페트병 어둠 상자로 덮을 겁니다. 그리고 어둠 상자로 덮은 페트병, 햇빛을 가릴 수 있도록 어둠 상자로 덮은 페트병 둘 중에 하나에만 물을 자주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콩나물이 자라는 모습을 일주일 이상 관찰해 볼 거예요. 자,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놓아둔 콩나물. 일단 둘 다 햇빛은 잘 받고, 그쵸? 자, 그중 하나는 물을 주고 하나는 물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물을 준 것은 10일 정도 지난 다음 보니까요. 떡잎과 떡잎 아래 몸통이 초록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떡잎 아래 몸통이 길고 굵어졌어요. 초록색 본잎도 나왔습니다. 햇빛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굽어 자라는데요. 와, 아주 싱싱합니다. 그렇죠? 자,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놓아둔 콩나물 중에 물을 주지 않은 것,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쿠, 떡잎이 연한 초록색으로 변했습니다. 떡잎 아래 몸통이 가늘어지고 시들었네요. 아, 목말라. 자,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놓아둔 콩나물들이었어요. 아, 이번에는요, 햇빛 아예 못 보게 햇빛을 가렸어요. 어둠 상자로 덮어놓은 콩나물입니다. 하나는 물 주고 하나는 안 줬잖아요. 그쵸? 먼저 물을 준 페트병이에요. 어떻게 됐죠? 떡잎이 노란색입니다. 콩나물 보니까요. 떡잎이 노란색이고요. 떡잎 아래 몸통이 곱고 길게 자랐어요. 본잎이 나오긴 했는데 노란색 본잎이 나왔습니다. 물을 주긴 했지만 햇빛을 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렇죠? 자, 어둠 상자로 덮어서 햇빛을 못 받는데 물도 안 줬어요. 떡잎 노란색이고요. 떡잎 아래 몸통이 진짜 너무너무 가늘어지고 완전 시들었습니다.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게 됐나요? 맞아요.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물을 준 콩나물이 가장 잘 자랐잖아요. 그렇죠? 네. 콩나물이 자라는데 햇빛과 물이 영향을 준다. 바로 이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어때요, 친구들? 비생물 요소,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거 맞죠? 자, 햇빛과 물이 콩나물이 자라는데 영향을 준다라는 걸 확인해 보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자, 다른 경우도 살펴보자고요. 비생물 요소가 생물에 미치는 영향, 온도입니다.
자, 온도도 역시 비생물 요소죠. 이 비생물 요소인 온도도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데요. 예를 들면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개나 고양이 털갈이를 하죠. 자, 이 털갈이 온도가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 맞죠? 식물의 잎에 단풍이 들거나 낙엽이 지는 것. 철새, 먹이를 구하거나 새끼를 기르기에 적절한 장소를 찾아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 자, 이런 예들 모두 비생물 요소 중 온도가 생물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자, 햇빛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도 많아요. 그렇죠. 식물이 양분을 만들고 동물이 물체를 보는데 햇빛 꼭 필요합니다. 꽃이 피는 시기와 동물의 번식 시기에도 영향을 주지요. 비생물 요소 중 햇빛. 자, 이번엔 물이에요. 생물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선생님, 사막에서도 생물들이 사는데 얘들이요, 물 없이 사는 거 아니에요. 사막은 물이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생물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기 역시 없으면 사람 숨 쉴 수 없고요. 흙이 없으면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죠. 이렇듯 비생물 요소들은 생물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네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적응, 생물의 환경 적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적응이 뭐냐고요? 적응은요, 특정한 서식지, 생물이 사는 곳, 자, 특정한 서식지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살아남기에 유리한 특징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요. 이게 그냥 오늘 자고 일어났다가 내일 바로 쏙 변하고 내 몸이 싹 달라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손에게 전달되고 전달되고 전달되며 살아남기 유리한 특징이 점점 전달되어 가는 것. 그래서 모습이 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적응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다양한 환경에 적응된 생물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벌레 어때요? 벌레가 어디 있다고? 못 찾겠는데? 그래요. 대벌레는요, 가늘고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나뭇가지처럼 생겼어요. 자, 나뭇가지가 많은 환경에서 살다 보니 내 몸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합니다. 천적의 눈에. 그렇죠. 그래서 몸을 숨기기 유리하게 나뭇가지 모습으로 변했다라는 거죠. 맞아요. 환경에 적응된 거예요. 동물만 적응을 하느냐? 아닙니다. 식물도 적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밤송이. 가시를 통해서 밤을 먹으려고 하는 적에게서 밤을 보호하기에 유리합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도 적응한 거예요. 선인장의 굵은 줄기와 뾰족한 가시. 맞아요. 자, 이런 거 모두 생김새를 통해서 생물이 적응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다람쥐 한번 봅시다. 겨울잠을 자죠. 맞아요. 추운 겨울을 그냥 보내기엔 너무 힘들어서 겨울잠을 자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몸에 저장된 양분을 천천히 사용하며 자, 겨울잠을 자는 건데요. 맞아요. 환경에 적응된 모습입니다. 공벌레는 어때요? 몸을 오므리는 행동을 통해서 적의 공격에서 몸을 보호하지요. 그렇습니다, 친구들. 이렇듯 다양한 생물들이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었네요. 자, 오늘 배운 내용들, 그래요. 꼭꼭꼭 기억해 줍시다. 비생물 요소가 생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자, 그리고 적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환경에 적응한 모습들, 그 얘들, 적응이 무엇인지. 자, 요런 것들 친구들 꼭꼭꼭 기억해 주셔야겠지요. 자, 오늘 배운 내용들 머릿속에 쏙 집어넣어 주시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